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방송 천하한 방송 8월 2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죠.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로아 라이브가 공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라면 오늘 레이드 다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노아 라이브를 좀 보고요. 레이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오늘도 로아를 조금 했는데 약간 좀 제가 앞으로 캐릭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변경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요. 5시 되면 로아 라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에서처럼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평소에 했던 짓들이 있기 때문에 서포터 관련해 가지고 또 신통찬한 말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전지학 디렉터는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서포터 유저들의 민심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몇 년 동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음, 자, 먼저 로아부터 먼저 좀 볼까? 어, 현재 오늘 저기 그 에키드는 하나 돌았어요. 부하가 부캐를 돌았는데 요거를 노키드나가 아니라 하키드나로 돌았어요. 네, 하키드나로 돌았습니다. 근데 클리어 했어요. 어, 얘는 그러니까 제가 방을 잘못 들어갔었어요. 노말인지 하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노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드더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씨 잘못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드를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드는 이제 제가 숙련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숙련으로 가겠다 그랬으니까 뭐 부캐드도 똑같은 저기 서포터기 때문에 못할 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문제나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파티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냥 저기 그 거절했겠죠? 근데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는 하키드나를 다 갈 거예요. 하키드나를 다 가는데 대신 본캐를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2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2관 6이라고 해야지 2관 클리어를 못해가지고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노말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하드 갈만하긴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멘 관련해서 말인데 당분간 카멘의 이제 초월은 당분간 올리지 않는 걸로. 왜냐? 골드가 없어요. 골드가 부족합니다. 골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더 다른 이제 부캐들까지 성장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본캐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여유 있게 했는데 얘가 상급제련 10강 넘어가고 이제 20강 올릴 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 뭐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부캐들도 같이 올리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어 다른 애들 있죠. 저희 그 부캐들은 재료를 계속 스킵을 하면서 더보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모으는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상하탑 골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것도 비교를 해보려고요. 상하탑을 갈지 아니면 베이모스를 갈지. 베이모스 1관만 클리어하는 것보다는 상하탑 일상관 클리어하는 게 돈을 조금 더 벌지 않나? 비교해가지고 골드 많은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베이모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더보기는 하지 않을 생각 이고요. 그리고 또 일관만 하는 파티도 애당초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 뭐 여튼간에 그렇게 조금 변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 패들 어, 아키드 나갑니다. 이거는 여의치 않을 경우 어, 단 이거는 여의치 않을 경우 노말로 진행. 그 다음에 어, 패들 초월 중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워야지. 본캐 올인합니다. 당분간 본캐 올인합니다. 오케이. 본캐 올인. 그리고 상하탑과 데이모스 1과는 비교, 골드 비교 더 많은 쪽으로 진행.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지금 본 김에 좀 한번 알아볼까? 상하탑 골드. 어디 보자. 13,000 골드. 그러면 베이모스 골드 7,000 골드. 만약에 제가 2관문까지 한다 그러면 베이모스를 가겠는데 1관만 클리어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하탑 가는 게 맞겠네. 제가 2관문을 클리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베이모스를 보냅시다. 베이모스를 보내고
아, 그리고, 지금, 도화가 부캐하고 홀라 부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초월 총합 75개를 넘지 못했어요. 어, 75개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계속 찍겠습니다.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거 찍어놔야만, 뭐, 베이모스를 가도 베이모스를 가고요. 취업을 할 때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찍다 보니까 지금 골드가 또 계속 좀 쭉 내려갔는데, 조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75개만 찍고, 어, 그만둘 거예요. 요거는 그만둘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미 75개 넘었으니까, 걔네들은 뭐 더 이상 더 건들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레이드는 총 5개. 어, 콜라 본캐 3개에다가, 도화가 부캐 2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좀 클리어를 좀 빨리 해야 되겠죠? 내일까지 미루기도 좀 못하고 한데, 오늘 라이브 하는 거 보고, 결정 내리도록 하죠. 뭐, 라이브 뭐 4시간 반 이상 하겠습니까? 그 전에 끝날 거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내일들 좀 뛰긴 해야 되겠죠? 아, 어디 보자. 지금 50분 넘었으니까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나왔다. 자, 노래를 끄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웹서핑 모드를 가야 되겠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웹소리를 켜고, 이거 소리 좀 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됐다. 됐어, 됐어. 아,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잤거든. 저 밑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해서 적혀져 있는 거 뭐냐, 뭐 저기 그거 보상 주겠다는 건가?
그 어떻게든 게 금강산 디렉터 했었을 때 주는 거는 수다상이라고 느껴지는데 변제약 디렉터가 주는 거는 왜 이렇게 사절처럼 느껴지는 거는 왜일까? 내가 너무 전제약 디렉터를 고깝게 보는 건가? 아,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채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전체 화면을 보고 있어가지고 요거 채팅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도우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동이 지금 제대로 되는지나 모르겠어. 잠시만요. 아프리카 도우미. 됐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채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래요 지금. 근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 분 남았다. 한다. 왜 버벅대고 있어? 왜 버벅대네? 네, 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로스타크 디렉터 왜 이렇게 버벅대? 전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요. 네, 여러분 모두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약간 아래로 내릴까요? 네, 여러분 모두 꼭 반갑습니다. 고요. 네, 여러분 모두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 3가 업데이트된 지도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들도 좀 진행을 했고, 네, 현재도 좀 개선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진행한 부분도 있고 진행해서 시즌 3가 업데이트된 지도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들도 좀 진행을 했고, 네, 현재도 좀 개선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진행한 부분도 있고 진행해서 게임을 다듬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요, 그 소개를 위한 프리젠테이션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다음 주부터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업데이트되는 아 너무 이거. 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 이거 좀 너무 느린데요 이거? 1분 정도 뒤로 밀어서 한번 보자.
네, 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로스타크 디렉터 전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요. 네, 여러분 모두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 3가 업데이트된 지도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들도 좀 진행을 했고 너무 현재도 웃기는데? 좀 개선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진행한 부분도 있고 진행해서 게임을 다듬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요, 그 소개를 위한 프리젠테이션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다음 주부터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죠. 배달 포인트 물약, 그 다음에 아크 패시브, 그 다음에 신규 유저 진입 장벽, 이렇게 세 가지는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내실에 좀 배치를 했죠. 빌드보스, 세베카툰, 그 다음에 크림스네일을 해도 이쪽에 제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버퍼링 걸린다는 얘기가 되게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내실에 배치를 한 이유가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일부 내실에 좀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는 성장 체감이나 전투 경험 이런 것들 좀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버퍼링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배치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좀 이런 걸 배치를 하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즌 초반에 배치된 이제 특히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먹었냐 아니면 못 먹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장이 좀 악패시로 전하는 시점이 한 주 빨라지거나 혹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저히 못 보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버퍼링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들린다는 얘기 하니까 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버퍼링 해결하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뒤늦게나마 좀 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헤드에서 요구했던 어떤 재화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필드보스의 좀 확률이 과하게 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낮게 들어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뒤늦게나마 조정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구 개수는 좀 감소시키고 확률은 너무한다.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드네요.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오, 너무한데? 왜 그래? 우리 강선이 형 있을 때도 그렇진 않았잖아. 갑자기 왜 이래?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지금 괜찮아졌나요? 그 앞에서부터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 이제 좀 된 것 같아. 예. 다시 한번 좀 파리 한번 저희가 파리 고고 하시는데 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 방송 키 지금도 계속 안 들리시나요? 아니 나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나요? 네.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네. 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킨 이유는요.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프레젠테이션도 간단히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세 가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빠르게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부분은 그래서 깨달은 포인트 물약, 그 다음에 아크 패시브, 그 다음에 신규 유저 진입 장벽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 소개까지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서포터는? 네, 먼저 필드보스에 들어간 이제 깨달은 포인트 물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필드보스 세베카툰과 그다음에 이제 크림스네일 해도에 저희가 이제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좀 배치를 한 이유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전투 메타를 좀 만들고 싶었고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대 장비 세팅하시면은 메인 노드로 깨달음이죠. 깨달음 메인 노드 이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노드 분량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나올 컨텐츠라든가 어떤 내실 같은 컨텐츠에 일부 좀 배치를 해서 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는 어떤 성장 체감도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전투 경험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좀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시즌이 초반에 처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좀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누군가는 뭐 아크 패시브로 전환하는 시점이 뭐 한 주 빨라지거나 뭐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또 누군가는 너무 오랜 기간을 뭐 하염없이 좀 기다려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뭐 헤드에서 요구하던 어떤 재화의 개수라든가 필드버스의 어떤 드랍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요구 개수는 줄이고 확률을 좀 올리는 형태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필드보스의 천정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시즌3 업데이트 할 때부터 초기부터 설계되어서 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주 안에는 들 수 있도록 네, 게임이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빠짐없이 참여했을 때 6주니까 총 18번 이제 하시면은 확정적으로 좀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후로도 앞으로도 저희가 뭐 주요 성장 요소, 뭐 깨달은 포인트 물약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주요 성장 요소를 내실 보상으로 이렇게 또 배치할 때 이거 배치하는 게 맞냐 아니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또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저건 또 무슨 말이야? 너무 낮은 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긴 주차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적절한 수준을 한번 맞춰 나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 패시브 쪽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크 패시브의 목적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아크 패시브는 이제 경직된 세팅 구조를 좀 개선하는 한편 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전투 경험을 좀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각 클래스에 좀 새로운 효과도 부여하고 그 클래스마다 좀 개성에 맞는 그런 효과들 넣으면서 좀 개성도 좀 한번 살려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포터는 왜 거기에 제외돼 있냐고. 클래스마다 서로 다른 효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클래스 간의 어떤 유불리 같은 게 좀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유불리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애당초 당신 서포터에 대한 관심이 없었잖아. 또뭐 아크 패시브를 뭐 클래스 특징에 잘 맞게 받아서 뭐 그런 클래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또 어떤 클래스는 뭐 족쇄 같은 게 좀 추가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운영이 불편해지고 약간 답답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클래스는 변화의 정도가 또 상대적으로 또 부족하고 그러면서 네, 뭐라고 할까요? 특정 클래스를 키우시는 모험가분들께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서포터라고 끝까지 얘기 안 하지.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좀 뭐 지표 보고 뭐 대응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굳이 지표를 보지 않아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불편한 부분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건 확실히 저희가 좀 잘못 설계했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부 완화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포터는 최근에 이제 완화 진행한 부분이 아크 패시브 이제 깨달음에 국한된 일부 좀 완화 및 조정을 한 거 부분으로 뭐 이걸로 이제 특정 클래스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뭐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후 어떻게 좀 추가 개선을 좀 진행할지 다음 스텝들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다음 단계는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지표 데이터가 좀 확보가 되면은 네, 만약에 좀 위아래로 좀 튀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카제우스 레이드 2막 출시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밸런스 수치 조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전투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위아래로 튀는 클래스가 있다면 뭐 지표를 좀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좀 수치 조정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서포터는 그 다음 존재합니까? 스텝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클래스 간의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는 어떤 직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뭐 딜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어떤 수치적인 부분만 좀 살펴볼 게 아니라 서포터 저희가 이제 유불리 데이터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하시는지 이런 플레이 패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 이 클래스는 좀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클래스를 확실하게 좀 찝어서 아크 패시브뿐만 아니라 클래스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 유불리를 따지는 게 딜러만 그러잖아. 모험가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딜러 간의 그 유불리 차이만 생각하잖아. 당신은 서포터는 생각도 없잖아. 경우에 이제 입장하신 모험가분들이 아크 패시브를 얼마나 전환하셨는지 이 비율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 3주 전에는 한 5% 정도가 이제 아크 패시브로 전환하신 걸로 좀 확인을 했었고, 2주 전에는 36%,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71%까지 저희가 상승한 것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시는 모험가분들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아크 패시브와 관련된 어떤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그런 소중한 의견들 저희가 하나하나 경청해서 듣고 보다 나은 어떤 전투 경험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크 패시브도 그렇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신규 유저 진입 장벽 쪽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서 시즌 2에서 시즌 3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과정, 뭐 티어 3에서 티어 4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규 유저분들이 이제 플레이하고 뭐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1600에서 1620 요 구간을 폐사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 주시던데, 걔네들 어떡할 거야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뉴비들 어떡해. 혈이 막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600에서 1620 요 구간에 있는 캐릭터들의 어떤 플레이 데이터들도 좀 살펴보면은 뭐 엔드 컨텐츠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장하시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된 모습을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엔드 컨텐츠를 또 시도를 또 안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제 엔드 컨텐츠 이용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으나 뭐 매칭 단계에서 좀 메이드가 안 된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좀 이쪽에서 또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시즌 열리면서 누군가는 뭐 4티어로 넘어가고 뭐 아크 패시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뭐 티어 3 구간을 넘어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설사 이제 1620을 찍고 티어 4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아이템 레벨만 올려서는 이제 사실 이후 컨텐츠 이용이 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카멘이나 알키드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소월이나 앨리스 파밍도 내가 완전히 4티어로 안 넘어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월이나 앨리스 부분에 약간의 좀 추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00에서 1620 요 구간에 있는 모험가분들을 위한 뭐 성장 이벤트도 좀 추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이후 업데이트 계획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아까 뭐 업데이트 발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당초 좀 계획했던 이후 업데이트 계획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한번 노트북 이후 업데이트 계획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8일 다음 주 업데이트되는 내용부터 한번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초각성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간신히 좀 8월 말에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초각성 업데이트 되면서 초각성 퀘스트, 그다음에 초각성기, 초각성 스킬, 그리고 아크 패시브 도약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초각성 퀘스트 진행 조건 같은 경우에는 크루잔 북부 이제 스토리를 완료하신 상태에서 전투 레벨을 이제 60, 그다음에 아이템 레벨 1640 이상을 달성하시면은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초각성 퀘스트를 완료하시게 되면은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을 새롭게 이제 습득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크 패시브 도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컨텐츠 시작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초각성 게이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차는데, 초각성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성기랑 초각성기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이제 V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의 각성기가 나가고요. 그리고 Alt V를 누르시게 되면은 초각성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각성기 사용 중에는 무적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완전 무적은 아닙니다. 이제 몬스터의 전멸기나 이런 거에는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뭐 시간 정지 물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정지 물약 수준의 어떤 무적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잡버프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각성기에는. 그래서 어떤 초각성기 자체가 가진 어떤 뭐 데미지라든가 어떤 밸류 내에서 변폭 내에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슬롯에 이제 초각성 스킬을 배치하신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포터의 초각성 스킬에만 저희가 이제 초각성기 버프 효과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군 딜러분들이 이제 초각성기 사용하실 때 맞춰서 이제 초각성 스킬을 서포터 분께서 사용해 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Alt V 탈 것인데 하시는데 그 기본 디폴트 키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뭐 취향에 맞게끔 이후 이제 단축키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탈 것 보관함 같은 게 저희가 이제 Alt 컴마로 좀 변경을 했고요. 디폴트입니다. 이후 취향에 맞게끔 변경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각성 스킬 자동 이동 키죠. 요거는 이제 캡스락으로 저희가 일단 디폴트 변경을 하고 이후 취향에 맞게끔 한번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 패시브 도약 같은 경우에는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티어에서는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의 기본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뭐 포인트를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뭐 초각성기로 조금 집중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초각성 스킬을 전문적으로 좀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티어에서는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저건 부여해서 내가 안 봐서 모르겠네. 트라이포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포드처럼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이렇게 아크 패시브 도약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초각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련장 개선을 하면서 시즌3 환경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각인서라든가 티어4 보석이라든가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카드도 포함시키고 아크 패시브까지 해서 저희가 시즌3 환경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수련장에서 연구도 좀 해보시고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크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께서 게임 내에서 현재 얻으실 수 있는 아크 포인트 한도 내에서 좀 찍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 패특기가 추가가 되는데요. 패특기 효과가 추가가 되고, 패특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대 영지에서 패훈련을 보내시게 되면은 특기 효과를 물어오게 됩니다. 특기 효과를 물어오게 되고, 패훈련 같은 경우에 이제 슬롯별로 하루에 한 번만 보내실 수 있고, 훈련비로는 영지 주화라든가 골드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기를 가져온 펫들을 원정대 영지에 방범대로 형태로 이제 배치를 하시면은 선착장, 농장, 목장 이렇게 세 곳에 공간별로 3마리씩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캐리 9마리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은 특기 효과가 원정대 모든 캐릭터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또 텍스트로만 설명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샘플 이미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원정대 영재 이제 펫 운영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2마리까지 펫 특기를 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니나브 축복 효과가 적용되면은 하루에 최대 3마리까지 훈련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훈련을 보내실 때는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어떤 훈련 보내실지 이렇게 무작위로 뜨게 되는데, 모든 훈련이 이제 뭐 전설 등급 특기까지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긴 하는데, 골드가 소모되는 이제 특급 훈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특기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특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훈련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진행 중에는 이제 훈련의 어떤 뭐 속성에 맞는 그런 보내신 어떤 훈련에 따른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물어온 특기를 새로 물어온 특기 중에 하나로 바꿀지 아니면 기존 특기를 유지하실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것도 좀 악질적인데? 그리고 이렇게 특기를 가져온 펫들을 선착장이나 목장이나 농장에 이렇게 방범대로 이제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만찬 대성공 확률이 증가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파견 내구성이 높아진다든가 어떤 이런 효과들이 원정대 단위로 모든 캐릭터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네, 획특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으로 네, 크루잔 북부 호감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렌, 타무트, 미스틱 이렇게 NPC 3종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 저거 달려야지. 네, 이렇게 네, 호감도가 추가가 되고요. 네, 다음은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초각성 업데이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멘 로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초각성 로드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1600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폐사공이라 말씀 주시는 1600에서 1629간 캐릭터를 원정대 내 캐릭터 하나를 좀 지정을 해서 네, 성장 지원해드리는 저건 나랑 관계없네.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모익이 1600에서 끝난 이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저건 슈모잉 연장이라고 보면 되죠. 11월 6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슈모익 이벤트도 네, 초각성 로드 진행에 맞춰서 슈모익도 11월 6일까지 저희가 같이 연장을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지혜 미션, 그 다음에 이제 어둠 미션 이렇게 있는데요. 지혜 미션은 이제 상하탄 미션이고, 그 다음에 어둠 미션은 네, 카멘 미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상하탄 미션 같은 경우에 모든 난이도 무관하게 이제 미션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노멀도 가능하고 싱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싱글로도 네, 지혜 미션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1주차 미션을 달성하시면은 저희가 공용 옵션으로 이제 엘릭서 40세트를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공용 옵션이라는 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발사대 옵션이라고 좀 많이 말씀 주시는 네, 그래서 뭐 딜러나 서포터 분들 다 이제 공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상이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력화, 무기 공격력 이런 것들로 좀 붙여놓고, 그리고 특수 옵션 같은 게 있다 행운으로 저희가 좀 40세트를 풀세트로 좀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2주차부터는 이제 실링 엘리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주차에 바로 40세트 맞추신 다음부터 이후 이제 원하는 옵션으로 네, 엘릭서 좀 파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난 엘리사 다 찍었는데. 그 어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1주차 클리어 하시면은 모든 방어구를 다 초월 3단계로 달성을 시켜드립니다. 초월 3단계 이제 별 9개죠. 이제 구성 단계로 바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둠 미션도 이제 2주차부터는 네, 뭐 어둠의 불이라든가 뭐 초월 무료 보건권 이런 걸 좀 배치를 해서 이후 초월 단계도 차근차근 좀 올려놔. 저렇게 하면 이제 뉴비들한테는 좀 괜찮긴 하겠다. 원정대 내 캐릭터 한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네, 요 구간 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3단계까지는 할만해. 초각성 로드 이벤트를 통해서 지원을 문제 해드리고 4단계부터지. 그리고 이제 레벨 달성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또 성장이 필요한 보상들 또 배치를 또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여기 이제 보상 중에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꿀벌선 낼 때, 버즐링 아일랜드 낼 때 거기 보상으로 시작하는 운명의 선택 카드팩이라고 이제 낸 게 있어요. 거기가 세구빛하고 남바절로만 구성이 된 선택팩으로 이제 초심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배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초심자용 전설카드 선택팩이 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롭게 저희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구빛 남바절 처음 맞추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즐링 아일랜드 요거 말고 그 전선팩 말고도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재료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디고 전 나한테 필요 없겠다. 어떤 초각성 로드 이벤트랑 그다음에 뭐 버즐링 아일랜드 그리고 인디고까지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은 네, 요 구간 성장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뉴비들한테는 네, 괜찮은 것 다음으로는 같다. 저건. 네, 초월하고 엘릭서 쪽에 좀 추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추가 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것 좀 설명드리면은 네, 처음 컨텐츠를 네, 저거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지. 한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라이브에서 이제 플레이하고 계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있죠. 나는 지금 전설 엘릭서 파밍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하탑 하드를 가야죠. 근데 뭐 엘릭서 40세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가고, 그리고 나는 카멘에서 이제 뭐 방어구 초월해야 되는데 이것도 방풀초 사람들 모여서 막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저희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냈든 간에 현재 라이브 상황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 저거는 라이브 상황에 맞춰서 나이스. 저거는 생각을 해서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화면 상관을. 이제 전설 렐릭서가 드랍되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싱글과 노멀 난이도에서 더 이상 유물 렐릭서는 드랍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드랍되는 개수는 하드 대비 좀 절반 개수로 저희가 좀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엘릭서가 재장비 연성 엘릭서는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한마디로 그거죠. 싱글과 노멀만 하셔도 엘릭서 40세트, 뭐 전설 렐릭서 파밍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예, 이런 그 당연히 해줬어야 됐어. 저거는. 초월도 마찬가지로 초월 4단계, 7단계 업적 조건을 난이도 구분 없이 변경을 해서 마찬가지로 카멘 노멀만 하셔도 방어구 풀초월, 방풀초 가능하게 해드리겠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유리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베이모스 교환 상점에 이제 엘릭서라든가 어둠의 불 같은 경우에를 이제 남는 재료로 교환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죠. 이제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나는 이제 1680 넘어서 하기를 다니는데 뭐 엘릭서나 뭐 어둠의 불 초월 조금 더 추가 파밍하려면은 뭐 상하탑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리 좀 교환 그 보상으로 좀 배치를 했던 부분인데 요 개수를 좀 대폭 늘렸습니다. 교환 개수 대폭 늘리고 비용도 좀 감소시켜서 네, 그 굳이 이제 뭐 상하탑이나 카메라로 내려가서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미비한 어떤 엘릭서나 네, 초월 파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베이모스가 그리고 난이도도 되겠는데? 좀 조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에키드나 같은 경우에 하드 난이도 입장 레벨을 저희가 1640으로 변경합니다. 네, 1640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그거죠. 네, 베이모스처럼 티어4 재료, 그다음에 티어4 유물 장신구가 드랍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상급 재료는 안 하고 1620 되자마자 야, 그럼 하드 가야지. 더라고요. 요거 이상 안 그래도 하드 가기로 했었으니까 이제 좀 잘 됐네. 라이브 상황에 맞춰서 레벨대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협력 기믹도 난이도도 좀 너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난이도 너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에키드나 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스펙이 좀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딜찍에 취약한 레이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멘이라든가 뭐 베이모스 이런 애들이 딜찍에 되게 취약해요. 되게 취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장함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에키드는 여전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믹 위주로 또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치.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숙련 팟인데 숙련자들끼리 모였는데도 이게 좀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전복률이 좀 높은 편이고 네, 그래서 협력 기믹도 좀 완화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도 난이도를 조정하는데요. 싱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지 않게 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어떤 뭐 노멀이나 하드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학습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1인용으로 변경한 기믹 난이도가 오히려 협력할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약한에서 수건 돌리기나 이런 것들은 이거 1인으로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과도한 어떤 1인 기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난이도 완화를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별 어떤 성공률이나 클리어 타임 등에 따른 어떤 좀 일부 조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싱글 모드 또 이용하신 지표들 확인을 해보면은 서포터 분들이 이제 딜러 분들 대비 클리어 타임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확인해서요. 서포터 분들이 싱글 모드에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버프 효과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일부 조정을 진행할. 그러니까 버퍼를 높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그리고 뭐 소소한 뭐 기타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서포터는 싱글 모드를 해봤자 오히려 또 손해를 보는 구조야. 경험치 매기고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단계 선택하셔서 뭐 한 번에 뭐 풀각까지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게 개선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길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길드 출석을 내가 눌러보지 않으면 내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길드 출석을 아직 안 하셨으면은 뭐 길드 메뉴에 레드다 띄워서 출석하시라고 좀 안내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펫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키 공방이 자동 배치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게 뭐 빼고 다시 또 자동 배치 눌러서 또 다시 또 뭐 또 빼고 약간 이게 한 4번 눌러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전설 팩 같은 경우에는 의욕의 100%가 아니면 또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자동 배치라고 돼 있지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설정해 놓으시면은 원클릭으로 이제 자동 배치 되도록 이렇게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어떤 그런 이런 건 괜찮네요. 저희가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초각성부터 그다음에 말씀드린 기타 편의성까지 이제 8월 28일에 네,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9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좀 역할을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1년 됐죠. 1년 됐는데 역할을 좀 다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서 박쥐는 좀 네, 그렇게 또 유쾌한 어떤 가디언 토벌은 아니라서 네, 한번 보내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야, 씨, 네, 9월 버림받았어. 업데이트되는 내용 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에스칼 버림받았어. 네, 9월 11일에 네, 증명의 전장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 신규 모드로 1대1 대장전 모드가 추가가 되고요. 저건 나는 한정된 캐릭터 3개를 안 하고요, 저거는. 1대1 모드에 참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대의 캐릭터 3개를 또 선택해서 참전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PVP 조율해서를 3개를 세팅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조율해서 세팅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위 랭커의 조율해서 세팅 가져오기 뭐 이런 기능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메뉴가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PVP 조율해서 세팅 메뉴 딱 들어가시면은 UI 가운데 이제 상위 랭커 조율해서 세팅 가져오기 버튼을 딱 박아서 그걸로 이제 좀 가져오신 다음에 뭐 개인 개성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또 이후 튜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또 새로운 시즌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증명의 전장도 프리시즌 개막하면서 신규 PVP 재화를 드랍시키고 그런 PVP 재화로 뭐 티어4 재련제로라든가 아니면 카드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상 좀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해 볼 예정입니다. 네, 가지무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네, 관심 갖고 조금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 카제로스 레이드 2막을 저희가 네, 9월 25일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입장 레벨은 노멀 1670 그리고 하드는 1690으로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1관문은 이제 나로크, 그다음 1관문은 아브레슈드를 이제 머리 프로에친 아브레슈드 상대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애기 노멀 카제로스 1670. 레이드 1막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나 갈 수 있네. 어렵지 않게 됐죠. 시즌 2 때 초반에 발탄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수월하게 좀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특히 에기르 노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뭐 엘릭서나 초월이 좀 미비해도 클리어 가능 수준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배치를 했었는데 네, 아브레슈드는 네, 에기르만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막 주요 보상으로 바로 안 가. 고대 장비 그래서 제작 재료가 드랍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에기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기르랑 뭐 카제 2막까지 2개 다 도시면은 2배 빠르게 고대 장비 맞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노멀 난이도에서 이제 유물 팔찌, 그다음에 하드 난이도에서 고대 팔찌, 티어4 고대 팔찌가 드랍이 되고 카제로스 레이드 2막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티어4 콘텐츠에 네, 각각 레벨대에 맞게끔 네, 팔찌 드랍도 네,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제 2막 업데이트와 동시에 모든 티어4 구간에서 드랍되던 이제 혼돈의 돌이 운명의 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운명의 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혼돌처럼 무제한으로 골드만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계속 교환할 수는 없고요. 네. 엔드 컨텐츠에 주로 수급을 하시고 그리고 제한된 개수만 저희가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렸던 신규 파밍 카르마가 네,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카르마에 대해 신규 파밍 카르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진행 방식은 이제 운명의 돌과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대 장비 제작 재료는 에기르 재료는 아니고요. 이제 아브레이슈드에서 드랍되는 그 재료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신규 파밍이라고 해서 또 NPC 또 추가로 배치하고 또 복잡한 시스템 추가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크 패시브 탭 내에서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대 아브레슈드에서 획득하신 고대 장비 제작 재료로 네, 랭크를 올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명의 돌로 랭크별 레벨을 올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랭크가 올라갈수록 달성할 수 있는 레벨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예,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네, 제작 재료로 랭크를 상승시키시고 그다음에 운명의 돌로 레벨 올리시는 그런 형태로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달성하시게 되면은 파밍 효과로 전투 능력치가 추가로 상승하거나 이제 깨달음과 도약 포인트로 네,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 텍스트로만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샘플 이미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맣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화 탭에는 진화의 카르마, 깨달음 탭에는 깨달음의 카르마, 그 다음에 도약 탭에는 도약의 카르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성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랭크가 아닌 레벨을 올리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운명의 도를 사용을 해서 확률에 의해서 이제 레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 또 확률이야? 레벨이라든가 아크 패시브 포인트를 네, 추가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간단한 방식으로 네,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네, 카드로스 레이드 2막 네, 추가되는 시점에 맞춰서 각 컨텐츠들의 또 다음 네, 레벨 때 또 추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더스 3작전이라든가 뭐 가디언 토벌, 이제 스콜라키아라든가 뭐 이런 뭐 크루단 전선, 가디언 토벌, 에보니 큐브, 카오스 게이트에 1680 레벨을 좀 추가를 해서 네, 각각 컨텐츠들도 레벨대를 좀 같이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9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9월까지 업데이트 내용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10월에는 저희가 이제 기억에 오르고 3가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오히려 나는 왜 그게 더 기대되지? 하나를 이번에 이제 기억에 오르고 스토리 중에 하나를 전 디렉터님이죠, 이제 금강선 본부장님께서 이제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또 뭐 누구한테 또 메일도 쓰고 뭐 편지도 쓰고 뭔가 또 버리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억에 오르고 스토리 하나 본인이 집필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기억에 오르고도 또 여러 가지 또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양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시즌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면 좀 악보 저희가 일반 맞춰주는 그래서 연장을 해서 저희가 11월이나 늦어도 11월 안에는 악보 시스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요. 11월 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8월 28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부터 네,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사료라는 말은 저희께서 쓰진 않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이번에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초각성 영상을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초각성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초각성 영상 같은 경우는 앞에 좀 버퍼링이 심해서 뭐 깨달은 물약 쪽 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쪽도 짧게 한번 빠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깨달은 물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필드보스, 뭐 세베크 아툰, 그 다음에 이제 크림슨 네일 해도에 저희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배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포인트 물약 같은 경우에 누군가는 또 뭐 이걸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아크 패시브로 전환 시점이 뭐 한 주 늦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불편한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필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 적용되어 있는데 네, 6주, 아무리 늦어도 6주, 그래서 총 18번 참여를 하시면은 확정적으로 네, 상급 깨달은 물약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주요 성장 요소 내실에 배치할 때는 배치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너무 낮은 확률이나 또 너무 긴 기간 뭐 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중하게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열자. 네, 서버 이전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버 이전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11월에 아마 서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 같은데요.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기능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서버 이전 할 때는 뭐 서버 이전 뭐 하고 나서 다음 점검 때까지 막 기다리고 막 하셔야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능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좀 서버 이전 될 수 있도록 실시간?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물론 이번에도 모든 서버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서버로 다 이동하실 수는 없고, 뭐 이동 가능한 어떤 그런 좀 포화가 아닌 그런 서버로만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 팀장님이 그런 얘기 주시더라고요. 이제 실시간 아니라고, 이게 서버 이전에 너무 많은 유저가 몰리면은 몇 분 걸릴 수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귀속 골드는 국내는 아직은 적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국내에 이제 귀속 골드는 적용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각성 영상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초각성 영상도 좀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방송이 끝나는 대로 이어서 초각성 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인데, 이번엔 모든 초각성기, 그다음 초각성 스킬을 전부 다 찍어와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초각성 영상까지 한번 끝까지 시청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초각성 영상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도 저희가 또 준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번 시즌 저희가 또 추억에 남을 어떤 멋진 시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게임을 다듬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반드시 멋진 시즌이 되게끔 만들 테니까요. 한번 믿고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인데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이어지는 초각성 영상까지 한번 시청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야? 야, 보상은? 더 깊은 어둠이 아크라시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를 넘는 힘을 일깨워야 합니다. 균형을 조율한 조화의 아이야. 냉철한 이성으로 자연과 법칙을 이해하는 자여. 지금 내게 네가 남겨둔 의지의 일부가 닿았도다. 미스터. 오.
개 다 보여주네. 콜라는 뭐 일단은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어 보여요. 눈치보다 나 그래도. 오. 오. 야. 대련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 멋진 것 같아. 애니츠. 인파지 저거. 레이카랑 좀 비슷하네.
공사. 원기요. 스트라이커. 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대. 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야, 아직도 불만이냐? 야, 나는 하도 그거 바드는 처음에 그거 구린 거 봐가지고 지금이 오히려 낫다고 느껴져. 오케이. 지금 방송 시간이 어디 보자. 이거 아닌데? 한 시간 17분. 레이드 할 시간은 충분하네요. 오케이. 정리는 끝났고
레드 뛰러 가죠. 정리는 딱히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했네요, 서포터. 한마디는 했는데 문제는 아크패시브 관련된 게 아니라 싱글 모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은 아크패시브 관련해서는 딱 봐도 이건 서포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죽어도 서포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서포터라는 단어를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먼저 에케드나부터 좀 돌려볼까? 아니다. 먼저 한 개부터 마무리 지읍시다. 얘 먼저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카멘하고 이 너머에도 얘로 하드 갔었어요. 하드 가가지고 하드 클리어 성공했는데 뭐 파티를 잘 만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음. 화면 갑시다. 나는 괜찮던데 피아노랑 하프. 어차피 오라토리오는 거의 안 쓰잖아요. 오라토리오는 어차피 거의 안 쓰니까 차라리 그냥 뭐
어디 보자. 이거 뭐 관련 이야기를 채팅하느라고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음, 내가 이래서 문제라니까. 뭔가 라이브 방송하면 라이브 방송만 보고 방송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 보고 나면 할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도 좀 많이 나누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뭐 의견 수립도 해야 되고, 다른 새로운 이제 좀 더 이제 뭐 다른 분들 이제 타스테머 분들, 포셔라든가 이런 분들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좀 참고도 좀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지금 방송 시간 너무 짧단 말이지. 제가 레이드를 가더라도 지금 제가 안 갈 것 같거든요, 느낌. 뭐 이것저것 좀 이번 라이브 방송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늦게 그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방송 좀 일찍 마칠까 그냥? 오늘 숙제는 요거 하나 빼고 다 했지. 어. PVP도 딜바도 바꿔주고. 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방송 제대로 못할 것 같네. 내일 많이 합시다. 내일. 내일은 이제 레이드 다 끝나면요. 뭐 베이모스를 가보든지 아니면 뭐 싱글 모드를 하든지. 근데 이번 주에는 싱글 모드도 쿠쿠나 아브레슈도 무리하게 안 둘 생각이에요. 제가 출첵을 한번 잘못해서 빼먹었거든. 그래가지고 해봤자 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다시 풀 돌려가지고 레벨 4 달성을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번 주에 레벨 4 달성 성공했었습니다. 성공하긴 했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했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 다음 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한 3레벨, 4레벨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마치죠? 방송 이대로는 내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예. 오늘 방송 짧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역시 뭐 이런 거 특별한 거 이벤트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때문에 여운이 좀 많이 가가지고 좀 제가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내일은 좀 분량을 좀 많이 채우겠습니다. 분량을 좀 많이 채우고 뭐 뭐 레이더를 안 한다면 뭐 싱글 모드라도 하든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채우는 방식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방송 천안 방송 오늘 짧게 하고 끝내고요. 저는 내일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좀 빨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